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정재영입니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진행하는 영화수다 시네, 톡톡시네 오늘 소개 작품은요. 웨스 앤더슨 감독의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영화입니다. 이 한 편의 영화를 한 달에 걸쳐서 4번 이렇게 4부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성 있는 평론가 3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직접 보시면서 뭐 모니터를 하셨을 텐데, 또 소감 어떠셨어요? 먼저 정지혜 평론가님, 먼저. 저요? 네. 저는 아무래도 거기 나오는 이제 제가 너무 나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조금 덜 나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지상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본인 모습이? 저는 그 맨인 블랙에 나오는 바퀴 웨리, 바퀴벌레 웨리 같이 쭉 뜯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조금 이렇게 주눅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경직되게. 근데 약간 좀 이상해요. 네, 오늘은 좀 자유분방하게 좀 하시고, 또 정우성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저도 너무 긴장을 했었어서. 그러셨어요? 이번에는 긴장하지 않고 네. 최대한 여유롭게 하려고. 주변에서 정우성 평론가님 누구냐고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영화가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안 보신 분들도 오늘 토크를 통해서 뭐 아시게 될 텐데 굉장히 사실은 이미지가 현란합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뿐이 아니라 우선 좀 특징적인 게 이제 첫 번째 그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게 표면상 여러 개의 이야기로 지금 사실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옴니버스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쪼개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크게 보면은 이제 주요한 4개의 이야기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또 있고 해서 뭐 이렇게 6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뭐 영화 줄거리를 소개하면요. 영화는 이제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사실 이게 잡지사 이름이죠. 잡지 이름인데, 그 편집장의, 하위처라는 편집장의 그 죽음에서 부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들을 소개하죠. 처음에. 이제 요런 이제 프롤로그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각 기자들이 한 명 한 명씩, 활약을 하는 그런 이제 4개의 에피소드가 이어지죠. 뭐 자세하게 제가 그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이제 오늘 얘기하면서 다 풀어져 나가는 이야기들인데 에피소드가.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잡지사가 미국 캔자스에 있는 미국 잡지사인데 프랑스의 실제 도시가 아니고 가상 도시 안뉘 슈 블라제라는 그 프랑스 사실 단어니까 앙뉘라는 그 뜻이 있어요. 제가 다음에 아마 말할 기회가 있을 건데 앙뉘 슈 블라제 이 도시의 이름인데 이 도시를 근거로 기사가 쓰여지거든요. 그 마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벌어지는 것을 취재하는 이야기죠. 근데 영화의 사실 실제 모델은 이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이것은 이 잡지는 지금도 발행이 되고 있는 뉴요커라는 잡지를 모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뉴요커 뭐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뉴요커 표지가 이 영화에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그 표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항상 보면 약간 사파식으로 가운데 뉴요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프렌치 디스패치 해가지고 나오는데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도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웨스 앤더슨이 뉴요커를 어렸을 때부터 탐독을 했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했다. 근데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는 되게 일면적인 얘기고 우리가 사실은 많은 의미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4부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네네. 왜 프랑스가 나오고 왜 미국에서 프랑스를 소재로 했는가 이런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토크 주제는 표면적으로 보면 영화 구성이 이렇게 4개지의 중요한 에피소드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 각 에피소드들이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인과성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인과성이 없고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어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가 돼요.
뭐 예술에 대한 이야기, 무슨 뭐 음식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자체가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보이는 대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이 맞느냐, 보이는 그대로 우리는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내면에 보이지 않는 어떤 끈 같은 것들이 하나를 있는 주제가 하나가 있는 거냐, 이거를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뭐 정재 평론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뭐 이게 하나로 이렇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세요? 아니면은 뭐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다.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영화를 저희가 보면 저희가 그냥 본능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 독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뭐 봉합하듯이 각자 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봉합해서 아 이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 이거를 또 어떤 측면을 보면 굉장히 약간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이야기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 자체가 일단 인정할 만한 거다 이거죠.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 자체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뒤엉켜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과거와 현재로 오가는 것 같고 여기는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다 어쨌든 과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명확하게 어떤 시대를 딱 말하기가 어려운 어떤 에피소드를 보면 아 이거는 68혁명 이야기하면 70년대 이야기인가? 라고 하고 보면 또 그것도 좀 시간이 조금 그렇죠. 안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서로 그냥 다른 여러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한순간에 같은 이야기를 동시간대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 느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에서 뽑아져 나온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산만한 것 같아도 뭔가 일관된 주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뭐 지상 선생님? 아니면 정훈 선생님?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복합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네. 일단은 공통된 주제가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에피소드들이 네. 대부분 특정한 직업 가치를 벗어난 인물들이 나오는 얘기. 예를 들면 이제 미술가지만 범죄자고, 기자지만 언론의 중립을 어겼고, 그다음에 그러네. 요리사지만 경찰서 안에서 네. 경찰들이랑 같이 범죄자를 잡는 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라는 점에서는 뭐 일관된 주제가 있는데 그럼 뭔가요? 그게 뭐 위반인가요? 뭔가 그런?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이라는 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 수도 없고 또 나라는 존재도 되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하나의 양면성. 네.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유기적이진 않다고 느끼는 거는 이게 의도적으로 기자들이 잡지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다른 얘기들을 뽑아줘서 이렇게 기사에 실는 것과 같이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게끔 한 거다. 네. 네, 그렇게 너무 뭐 똑같으시려고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네. 다른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선 선생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일단 공통적으로 주제가 일관되다 뭐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이야기의 일관성이냐, 네. 스타일의 일관성이냐, 네네. 감독의 주제 의식의 일관성이냐. 지금 정훈 선생님은 좀 그 스타일 얘기는 안 하셨고, 예, 뭐 이야기의 주제, 그 일관성을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면 스타일을 얘기해야겠네요. 스타일이 뭔가 일관되는 부분이. 예. 근데 주제도 물론 뭐 다르게. 저는 이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 잡지라고 하는 형식을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그 얼기설기 이렇게 좀 바느질한 무더기를 바느질했을 때도 이렇게 그 아름다운 천이 나오는 것처럼 잡지도 약간 이제 그런 맥락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 자체가 그 잡지의 구성을 따르고 있고 그것이 저는 그 도시 얘기할 때 언뜻 비쳤던 그 건축물, 건물들의 구조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 있다고. 그 매거진 잡지의 구성이 건축물과 같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직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프레임을 이렇게 대칭형의 화면 구성을 의도한 게 아닌가. 원래 그 스타일이
그랬긴 했지만 네네. 여기서는 더욱더 부각되는 지점이 그런 측면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어쨌든 특이한 점은 지금 뭐 이게 영화 잡지의 어떤 형식을 영화적으로 이렇게 풀어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일단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좀 특이한 거죠, 이 영화가. 네. 다들 하시는 그러면 그거는 뭐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실 때도 있고, 또 이제, 근데 그게 사실 조금 이제, 제가 그래서, 고전적인 어떤 뭐 헐리우드 양식이라고 할까? 그동안 해왔던 뻔한 어떤 이야기, 스토리 전개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분명히. 대안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나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게 사실, 영상과 이 서사, 이야기,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영상이 좀 앞서간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뭔가 이렇게 더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종래 영화 역시 그냥 그런 방식으로 서사가 중요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영화에서 주목하는 거는 어쨌든 영상미를 추구하고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네. 그걸 뭐 굳이 부인하면서까지 영화의 숨은 의미를 찾아라 이거는 좀 네. 감성적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서사의 관계라고 했을 때 서사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 서사의 어떤 나열 형식은 바꿀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정지의 평론가님 먼저 얘기하셨지만 시간이 뒤엉켜 있다라는 식의 의미도 그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거기 보면은 이제 만화와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또 그렇죠. 네스카피의 에피소드에 그 실사를 애니메이션이 대체를 했더라고요. 예, 그 되게 흥미진진하게 그 부분을 보는 거죠, 우리가. 만화 영화를 보듯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그게 경제학 논리에 따르면 그게 이제 자동차 체이싱 씬이잖아요. 네네. 그 찍기가 어렵거나. 이거는 이제 반론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반론이 나올 것 같아요, 반론이. 거기 동의하세요, 정재 선생님? 그랬을까요, 웨스 앤더슨이? 이 웨스 앤더슨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작품 중에서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잖아요. 네. 이 영화에 보면 예전에 그 웨스 앤더슨의 작품들 아니면 그 작품들에서 평가받았던 것을 아예 그럼 내가 이 영화에서 한번 구현해 보겠어라고 네. 하는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애니메이션도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뭐. 그러니까 지상학 선생님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지금 반발. 제작비 없어 그런 건 아니고. 그 이제 제 견해에서 약간 삐딱선을 타고 보자라고 했을 때 왜 네. 하필 체이싱 자동차 추격신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였다는 건데 네. 사실 감독의 면면을 보면은 뭐 돈이 모자르거나 제작비 문제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텐데. 그러면 정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프렌치 디스패치는 계속 극중 극을 만들 때도 의도적으로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은 건 연극처럼 제 무대가 열렸다 닫혔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극중극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를 자꾸 바꾸거나 네네네. 아니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계속 흑백에서 그다음에 컬러로 아니면 화면비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네네. 그 형식 자체를 변화를 주는 거에 어떤 네네. 감각 같은 거를 재미나 감각을 네. 전달하기 위해서 일종의 마지막 장면도 잡지라고 치면 이제 사파의 느낌을 네. 주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도적으로 사실 잡지에 보면은 사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이 만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이건 어차피 동영상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쉽게 풀어지는데 근데 굉장히 이제 웨스 앤더슨의 중요한 지점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잡지라는 형식이 맞으니까 되게 쉽게 풀리지만 일반 감독들이 영화를 잡지처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대안적인 그런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게 그럼 한번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형식이라는 거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은지. 뭐 뒤죽박죽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네. 좀 좋게 이 영화의 네, 주제를 뭐 이렇게 관통한 주제를 한번 각기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각각의 에피소드들을 아니요 그 보는 사람마다 그렇죠. 이 영화의 네. 주제가 뭘까라는 걸 이제 찾아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 스노비즘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거든요. 아, 그래서 뭐 여기에 현대 미술이라든지 뭐 연극 뭐 그다음에 뭐 아, 이화혁명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그 작가 감독의 시각으로 그거를 되게 재밌게 풀어내잖아요. 네. 단순히 그걸 비판하겠다거나 뭐 부정하는 의미는 네. 아니라고 저는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스노비즘에 대한 공격을 놀이처럼 하는 네. 약간 그런 영화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지상 선생님, 지상 평론가님, 뭐 아, 이런 식의 형식이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뭐 그게 어쨌든 스타일과 형식의 문제에서 그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 감독이 추구하는 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라는 것 네, 외에는 일단 뭐 서사의 특별함이나 알겠습니다. 예, 별로 뭐 평가를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고요. 정훈 선생님, 그건 아닙니다. 평가를 치면 저는 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의미, 의미는 이제 왜 얘기가 이렇게 되는지 의미, 예, 의미는 이제 예, 진상 평론가님이 아까 비유적으로 건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이 이제 딱 자크따띠의 그 나이 아저씨의 한 장면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네, 네, 고다르가 어떻게 보면은 미치광게로 같은 영화처럼 파트를 나눈다든지 네,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고다르 같은 감독처럼 이렇게 다영화해서 우리한테 그런 감각을 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비슷하다. 네. 웨스 앤더슨도. 사실 지금 뭐 굉장히 그 흘러간 과거의 그 명장 감독 두 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작다띠 50년대 작다띠 감독,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장르 고다르 감독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장르 고다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그 이렇게 네.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다띠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시각적인 개그게 많은 게 이 영화가 묘한 지점이 있는 영화 같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대중적으로 재미있는데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아까 정재 평론가님 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미를 찾아가는 게 그래서 저희의 이 프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첫 토크인데 첫 토크에서 뭔가 이렇게 확실히 잡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얘기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타일이 굉장히 현란한 이미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영상 위주로 되어 있고, 근데 의미는 되게 뭐 뭔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되게 본격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랬는데 되게 평범하지는 않은 이야기인 것 같고, 저는 좀 이렇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사실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러니까 영화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좀 그런 입장이었고, 예, 다 그러셨군요. 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자,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토크 3개 혹은 4개 주요한 에피소드 구성이 어떤 주제로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토론을 했고요.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건가요? 예, 뭐, 좀 뭔가 이제 시작. 아쉬운, 다음에. 예. 사실, 되게 두렵네요. 예, 한 15분 얘기했는데, 이게 워낙 개괄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영화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토크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비밀이 풀어져 나올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근데, 다음 토크 주제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현학적으로 제목을 달면, 영화 현실의 관계? 예. 웨스 앤더슨의 세계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의 독특한 영상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현실과의 어떤 거리감 같은 게 사실 있거든요. 이게 현실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흥미진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 토크 여기서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평론가님들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토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구독 신청, 좋아요, 예,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